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4일 경술 8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전라도 관찰사 이광학이 적과의 전투 상황을 아뢰다. 순천성 안에 있는 왜적들이 소굴을 불태우고 철거하였으며 광양의 왜적들도 한밤중에 역시 군락을 불태우고 도주하였습니다. 예교의 왜적들이 복물을 배에 싣고 해구에 가득하므로 신이 평안병사 이경준과 함께 정예병을 뽑아 거느리고 산 위에 진을 친 다음 형세를 보아가면서 진퇴하려 하였는데 해농창을 분탕한 왜적들이 예교에서 무수히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신들이 순천부에 달려갔더니 적도는 5,600명이었고 후원군은 없었습니다. 중국 장수 이수비도 마침 곡성에서 군사 50여 명을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드디어 합세하여 독전하면서 일제히 진격하여 급히 쳤습니다. 군사의 위세가 매우 성대하여 흉족들은 먼저 겁을 먹고 병기를 버리기도 하고 우마를 버리기도 하며 허둥지둥 무너질 때 중국군과 아군이 승세를 타고 육박하여 갔습니다. 적세가 궁지에 몰려 바닷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쏘아 죽인 자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송원에 머물면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또 적도 1,000여 명이 예교로부터 기치를 많이 설치해 놓고 순천부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시 달려가 보니 적도 300여인이 나뉘어 성중으로 들어가 남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예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각진의 기사 700여인을 정선하여 고함을 지르며 독전하였습니다만 적이 뽕나무 숲을 점거하여 빗발치듯 총을 쏘고 검광이 번쩍거려 사람들이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하여 서로 접전하게 되자 적들이 화살에 많이 맞아 형세가 이미 공공하게 되었고 대오도 흩어졌습니다. 아군이 유리한 형세를 타고 적을 추격하여 사살하고 벤 것이 매우 많았으나 적의 큰 진영이 멀지 않아 혹 뒤를 습격당하는 걱정이 있을까 염려하여 끝까지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예교의 왜적들이 반 이상 바다를 건너갔고 복물을 실은 배가 잇따른 것을 보면 오래 머무를 계획이 아닌 듯합니다. 다만 그들이 한편 산죽을 베어가고 가마솥들을 모아 진지로 실어 들이며 또 중성을 쌓기도 하니 흉계를 헤아리기 어려워 뜻밖의 변란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때문에 신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계속 구리에 머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하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4일 경술 9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양유격의 상사에 있어 아직 입간하지 않았으니 입간하는 데 쓰이는 것 중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재촉해서 보내야 하겠지만 위에서 직접 조제할 길이를 예조에 택일하도록 하신 문제는 입간한 다음에 거행해야 합니다. 양일기는 근신을 보내어 조상하도록 계하하셨으니 오늘 조상해야 하겠는데 사관을 보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를 보내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4일 경술 10번째 기사 장원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에 양유격을 직접 조제하시는 일은 실로 정례에 있어 그만둘 수 없는 데에서 나온 일이나 지극히 존귀하신 옥체를 흉하고 들어온 곳에 하림하시는 것은 일이 매우 중난한 것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축이 도열을 잡고 불제하는 의식을 오늘에 쓸 수는 없지만 무사들이 창을 잡고 따라 올라가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서 거행하게 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상께서 불쌍하게 여겨 몸소 전작을 거행하시는데 의주에 곡하는 절차도 있어야 할 듯합니다만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일관의 태길에 의하면 29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시일이 좀 멀기는 하지만 부득이 이 나라를 쓰지 않을 수 없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4일 경술 11번째 기사. 정원이 우의정 이원익의 비밀스러운 말로 아뢰기를 방금 군문이 개첩 한 통과 단자 한 통을 신에게 보내어 이어 이 일의 편부가 어떤지를 문의하였으므로 그 개첩과 단자를 함께 가져와 입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경리가 접반사 이덕형의 회보를 근거로 천문을 갖추어 군문에 보내는 것인 듯합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 개첩을 보건대 실로 내 마음을 알아준 것이니 내 견해와 똑같다. 전일 본사에 전교하여 남병으로 하여금 산성해 주둔하면서 둔전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 밖에는 다른 계책이 없다. 다만 이 천문의 글이 우리나라 사람의 문법인 듯한데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모 유격의 휘하 초총 탕문찬이 탄환에 맞아 사망했는데 곽을 가주어 주고 이어 지제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진정령의 장의원, 진관책 등이 탄환에 맞아 사망했는데 관을 주고 치제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문이 보낸 개첩 가운데 양남의 5곳에 성을 쌓고 둔전을 설치하자는 계책이 가장 심야합니다. 이에 의해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뜻으로 즉시 회보하고 연로의 각 참에 모두 방옥을 설치하여 전포를 여러 물건을 팔도록 하는 일은 의의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실은 중국과 달라서 평상시에도 이런 풍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두세 차례 이런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매우 역시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효유하여 각자 제각기 물하와 주식을 길에서 매매하게 하소서. 거치할 초방은 부득이 먼저 짓게 해야 할 듯하니 이러한 내용으로 아울러 하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매우 좋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5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윤승훈을 경상도 관찰사로, 송응순을 정은으로, 유영경을 병조 판서로, 정윤우를 병조 차미로, 정엽을 성균 직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이 양포정의 관세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상이 도 유격의 관세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상이 이부종, 이름은 이염에다, 숙소에 가서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치사하고 과천 땅에 물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공공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니 경기 감사로 하여금 상료를 분정해서 매달 보내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호조가 여러 곳의 목장을 목자들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고 종조와 농우를 나누어 준 뒤에
관에서 그 반을 거두게 하자고 청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7번째 기사 고 군기시 첨정 심 우신의 관작을 추정하였다. 우신의 아내 임씨가 비변사에 정강하기를 가옹이 일찍이 임진왜란에 모상을 당해 영광의 농사에 있었는데 기복의 명을 듣고서 전택과 가재를 모두 팔아서 군량과 군기를 준비하여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곳에서 적과 싸워 많은 적을 잡고 목을 베어 현저한 근공을 세웠습니다. 계사년 여름 충청 병사 황진과 함께 행군하여 진주성을 지켰는데 포위된 지 8일 동안 밤낮으로 한가하여 싸우다가 끝내는 성이 함락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후 장계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장사들은 모두 상은과 증작을 받았는데 가옹인 우신만은 유독 상전을 받지 못했으니 지하에서도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이상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8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병정은 국가의 대사로 하루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적은 난리를 겪은 이 이래로 병조에서 한 차례 융통시켜서 군호를 만드신 뒤로는 다시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적에 빠진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면천, 면향, 면역 등의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졸록한 것에 따라 선정했더라면 별도로 한정을 모으지 않더라도 충분히 빠져버린 호수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본조의 관원들이 점검할 생각이 없어 당초에 즉각 초출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는 정리하기 어렵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에 이미 원액의 군사를 잃어버렸고 또 원액을 충당하는 일도 없어서 장정들로 하여금 멋대로 한유하게 만들고서 천천히 사변이 안정된 뒤에 조용히 정돈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안 낭창조차 쓸데없다 하여 차출하지 않았으니 병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또 이대로 몇 해가 지나가면 장정들은 모두 노쇠하게 될 것이니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릴 것이며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이런 의견이 일단 나오면 반드시 또 소요가 일어나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논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잘만 한다면 꼭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은 물론 소요스럽다 해도 무비를 갖춰 적을 막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급한 때를 만나 근거 없는 소고군에만 책임을 지워 방전하는 것도 이들에게서 뽑고 사역하는 것도 이들에게서 뽑는가 하면 심지어는 중국군의 뒷바래까지 하는 일까지도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달에 한 번 징병하고 다음 달에 또 한 번 징병하는 식으로 끝없이 되풀이 징발하니 그 영세가 끝내 괴산하는 데 이르는 것은 역시 개의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먼저 면천, 면향, 면역을 받은 사람을 남김없이 뽑아다가 모자라는 원액을 보충하고 또 매년 출신자들을 모아 하나의 문서를 만든 다음 별도로 이름을 붙여 일대를 만들고 장부에 빠진 군사와 한유하는 사람들도 차례로 거두어 모아 군적을 정리한다면 전성기의 원액을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처럼 군색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조로 하여금 별도로 하나의 관청을 설치하여 갑술련의 고사에 의거해 각별히 유념해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6일 임자 9번째 기사 울산 전투에서 부상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어 격려케 하다. 병조가 아뢰기라 이번 도산의 싸움에서 우리나라의 전사들이 명령에 따라 분발하여 힘껏 싸운 내용이 전의 장계에 자세히 실려 있고 요즘 전쟁터에서 들어온 자들도 더욱 그 실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매우 가상한 일입니다. 이제 총탄에 맞아
상처를 싸매고 먼 길을 기어서 온 사람들이 장차 본가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식이 떨어져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 보기엔 매우 가련합니다. 수년 전에 상께서 싸움터에서 화살이 맞거나 탄환에 맞거나 병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책을 내리고 상을 주라는 전교를 내린 듯합니다. 지금에도 그대로 시행하시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을 격려 권면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개 이런 사람들은 각별히 상을 주어 장려하고 너그럽게 돌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이 해종병 이름은 해생이다. 관사에 행행하여 위로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부총 이름은 이영이다. 관사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사옹 봉사 안응운의 아비 안황은 임진년 처음 난리가 났을 때 집을 버리고 호종을 하여 온갖 고생을 겪다가 불행히 환도하기 전에 중도에서 죽었으므로 내가 항상 애통해하고 측은하게 여겼다. 응원을 유품으로 올리고 내 승에 제수하라.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황섬을 도승지로 이희덕을 대사관으로 윤의립을 홍문관 수찬으로 허성을 우승지로 서성을 병조 참이로 심우성을 한승부 우윤으로 민몽룡을 병조 참지로 이길을 지돈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당초 상이 환도하실 때는 모든 일들이 새로 시작되었으므로 신하들의 복색에 이르러서도 모두 여행길에 융복 차림으로 종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풍길의 구분이 없어 5, 6년이 흘렀습니다. 외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럭저럭 세월만 보냈으므로 마치 변방 오랑캐의 풍속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와서 그대 나라의 강로는 마치 중국의 초관의 모습과 같다고 하면서 조금도 대접해 주는 뜻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복색이 국채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들은 반드시 우리나라는 종전부터 이처럼 초초한 상태로 지내왔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도감 낭천과 외방의 차사원들이 구타당 모욕을 당하는 등 별짓을 다 당했던 것은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치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사모, 흑단령, 화대를 대략이라도 조사의 의장으로 갖추고 거느리는 군사를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는 없더라도 조례와 나장이 있는 아문에는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두어 관원의 채무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8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상이 한강에 나아가 양포종을 전별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상이 한강에 나아가 동낭중을 전별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상이 양도사의 관사에 행행하여 접견하다. 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2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황해감사가 봉진한 표피를 복납해야 할지의 여부를 취품하였는데 전교하시기를 지난날 평상시에 표피를 중국에 진언하는 데 있어 매번 행차 때마다 한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길이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볼품 없는 것이라면 진언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진언 횡간도를 살펴보니
황후로 책봉할 때에는 표피를 진봉한다는 규정이었고 특별히 사은할 때 박물은 임시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난 뒤로는 박물 가운데 마땅히 봉진해야 할 각종의 조포와 흑마포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단지 표피 몇 장을 가지고 숫자를 채워 봉진하였습니다. 만약 이 물건을 제외한다면 다른 물품으로 숫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황해도에서 복납한 것은 척수가 기준에 맞지 않아 중국에 봉진하기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고 또 이것을 퇴송시키자니 민생에 해를 끼치는 패단이 있을까 두려워 이처럼 아뢰입니다. 진원에 합당한 표피는 단지 2장뿐인데 앞으로 급작스럽게 진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준비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올려보낸 2장 가운데 기준 척수에 매우 부족한 것 한 장은 퇴송하고 나머지 한 장은 복납하에다가 급하게 써야 할 때를 만나면 숫자를 갖춰 봉진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퇴송해야 할 한 장도 함께 복납하여 중국 장수들에게 줄 예단에 쓰도록 대비하는 것도 온편할 듯합니다. 황해도의 허다한 민폐를 말로 형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송하지 않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를 늦춰 주려 하는 것입니다만 당초 진언할 물품으로 올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아뢰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정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일은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일은 병진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흠착 감찰 이후에 조선 등처 감찰 군무 어사 진효가 부장 해생을 장려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맹스러운 웅자와 상엄한 장령으로 한창 기세를 떨치던 왜구와 맞설 때는 산악같이 동요하지 않았고 군사를 거두 개선할 때에는 지나는 지방이 모두 안심하게 하였다. 그러니 우선 은자 8량을 내어 화홍과 양주의 쌀을 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고악을 성대히 베풀어 저서로 인도하여 보내줌으로써 다시 적개의 위험을 떨쳐 탕평에 큰 공을 세우기 바란다. 조정은 공훈에 보답하는 특별한 언전을 베푸는 데 있어 인색하지 않을 것이니 본인은 더욱 힘쓰도록 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어사 도감이 아뢰기를 어사가 신들에게 분부하기를 노유격 표화인 천총 전응태가 싸우다가 탄환에 맞아 왕경에 도착하여 죽었다. 그의 조카 전만화가 서장을 보내어 아문에 호소하기를 제가 언양으로 좋은 관을 사서 염장하려 하는데 관의 재료를 얻을 수가 없다. 바라건대 노유하께서는 속히 살 수 있도록 분부해달라 하였다. 그러니 베이신은 모름지기 신속히 사서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즉시 본 도감에 임원하여 즉시 사주게 한 다음 어사에게 회보하려 했는데 그날 전만화가 다시 아문에 가서 제것받은 관의 제목이 매우 얇고 짧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자가 3냥인데 이것으로 좋은 관을 사고 싶다. 이 돈이 부족하면 4냥이나 5냥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줄 수가 있다. 사망한 지 이미 5일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매우 비통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본 도감으로 하여금 그의 소원대로 각별히 사주어서 때에 맞추어 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사가 분부한 뜻에 부응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정산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정산 두 번째 기사. 상이 진어사의 처소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군사를 나누어 둔수하면서 외적의 절발을 방어하도록 허락하였으니 황은이 망각한 것은 물론 대인들의 덕택에 대해서도 사례 드릴 길이 없소. 예로부터 대적을 한번 소탕시키는 것은 없었으니
계획을 세워 사로잡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양남에 둔수하려는 모책은 참으로 훌륭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으나 다만 영남은 지세가 험악하여 치달리기에 불편하니 남군에게 맡겨 수비하게 하고자 하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마땅히 제본을 올려 조처하겠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울산 성안에 조선인 500여 명이 외적을 도와 궁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미로 보면 다른 곳에도 그럴 것입니다. 모른지기 몰래 믿을 만한 사람 보내어 작상으로 유인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낸다면 외적은 고립되고 우리 쪽은 강해져서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굴복할 것이니 이것이 지금의 제1의 계략입니다. 책략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면사첩을 많이 인쇄하여 불러 내온 자들이 매우 만소하였다. 의사가 말하기를 담병이 있어 한 잔만 들고 그만둘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외적 가등청정이 하늘의 죽임을 피했다 하더라도 매우 많은 적이 참액되었으므로 저의 예봉이 이미 꺾였어. 그뿐만 아니라 또 듣건대 청정의 아들이 화살에 맞아 죽었으므로 흉도들이 넋을 잃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 하니 의사가 말하기를 외적이 국경에 주둔한 지 이미 7, 8년이 되었지만 별로 성사한 것이 없는 터에 이제 또 아들까지 잃었다면 적의 사기가 이미 꺾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장이 반드시 수병을 더 동원하여 먼저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고자 할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외다. 그리고 격리 대인께서도 우리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하시어 몸소시 이석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아가 사로잡은 적이 매우 많았으니 우리나라로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할 길이 없소 하니 의사가 말하기를 국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격리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몸소시 이석을 무릅쓰고 전장에 나간 것은 과연 교시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어사가 말하기를 황상께서 1월 31일 은 5만 냥을 발송하였고 또 15일에 5만 냥을 발송해서 귀국의 오늘의 수용으로 삼게 하셨으니 그 의도는 대체로 전쟁을 끝내고야 말려는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그 점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또 한림과 주서가 가사하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사관의 사초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주서에게 들어오게 하여 보여주었다. 어사가 잠시 열람해보고 도로 내주며 말하기를 내가 귀국의 규범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사초는 거칠고 간략하기가 이와 같소 하였다. 어사가 말하기를 천조에도 일기가 있는데 고 황제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황조에서는 고 황제를 이끌어 태조라 하고 합니다. 귀국에서도 반드시 일컫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의 개국이 원나라 때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명 때에 있었습니까? 하니 설관이 대답하기를 홍무 25년 임신년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어사가 말하기를 귀국의 실록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시조께서 황제의 명을 받아 동토에 봉해져 지키게 되었소이다. 대인께서 그 사적을 알고 싶다면 마땅히 기록하여 올리게 하겠소 하였다. 어사가 말하기를 천조의 실록은 모두 한림원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하니 설관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실록은 평소에는 모두 사국에 소장해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난으로 인하여 남김없이 유실되었습니다만 수습하여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 중부는 기율이 엄명하여 울산에 왕래할 때 중국의 병사들이 민간을 침탈하거나 소유하게 한 일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남쪽 지방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감격하고 있소이다. 이 뜻을 대인께서 알고 계셨으면 다행이겠소이다. 하니 어사가 말하기를 내가 나올 때 황상께서 상방검을 내려주시면서 사졸들 가운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스스로 결단할 군법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굳이 사양하고 군문에게로 돌렸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오이다 하였다. 상이 일어나 서로 업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2일 정산 세 번째 기사 상이 진잠장 이름은 진우문이다. 관소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대적을 한 번에 모두 초멸시킨 일은 없었습니다.
천자의 위험이 미치면 절로 병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의 일 때문에 천주의 장관과 사절들이 손상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해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소이다. 하고 상이 다의를 행하기를 청하였다. 참장이 계첩을 좌상에 올렸는데 그 사이에는 저희 할아버지는 총병으로 있었고 아버지도 총병이었는데 두 분 다 사막의 싸움터에서 돌아가셨으므로 포총을 받아 묘식할 것을 흠사하셨다. 유족으로는 나와 아우가 있을 뿐인데 지금 아우는 전주에 구속되어 있고 나도 전진해서 부상을 당했다. 형제가 함께 귀국을 위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으나 군량이 이어지지 못하여 병난을 탕평함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태가께서 왕림하시는 스그론까지 있게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배신 우습과 통사 장 등명은 외적 정벌에 종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으니 그 공로에 상응토록 승급시켜 장려시킴으로써 차후에 공을 세우도록 면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 점도 아울러 상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참장이 또 말하기를 형과 아우 두 사람이 모두 동토의 일로 나왔다가 하나는 사죄에 들었고 하나는 병사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박절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드디어 서로 읍하고 나왔다.